안녕하십니까, 강창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새로운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과잉 진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8%의 치과 의사들이 전혀 필요 없는 치료를 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은 흔히들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뉴스는 많이 보았고요. 하지만 그런 뉴스들은 정말 진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층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환자들을 동원해서 한번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신뢰도나 이런 거에 의문을 품었고, 의사들도 그 점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의 사실을 그렇게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0명의 치과 의사 중에 50명이 과잉 진료를 하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1개에서 6개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다 곳곳이 달랐다는 거죠. 13군데나 다른 곳을, 그러니까 6개를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도 달랐고 개수도 달랐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이름이 고추 이게 참 갓처크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의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논문에서 뭐냐면 여기 28%가 이런 어떤 다양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문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치과 의사들한테 이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이게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의 과잉 진료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스위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하다시피. 그래서 이분의 논문이 이렇고요. 결국은 논문의 전제가 뭐냐면 스위스에는 이렇게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커먼 이런 케이스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버 트리트먼트가 뭐냐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오버 트리트먼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치아라는 것은 범낭질과 상하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낭질을 넘어서서 상하질까지 도달하지도 않은 충치를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과잉 진료라고, 오버 트리트먼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그쵸?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치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충치 치료를 예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켜보자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충치의 개수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치과, 대한치과 임원들의 발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틀린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오버 트리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범낭질이 넘어가기 전에 치료를 미리 하는 것도, 하더라도 환자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리지 않고 무조건 급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잉 진료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오버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을 정해 놓으면 간단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준을 아예 만들지도 않고 무조건 충치 치료를 갖다가 예방적으로 미리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식으로 초기 충치를 치료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과소 진료를 맞불 작전을 피는 거죠. 오히려 과잉 진료를 얘기하니까 맞불 작전이 아니라 과소 진료라는 걸 꺼내듭니다. 사실 이 과소 진료라는 얘기를 꺼내놓으면 환자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뭐야? 과잉 진료의 반대는 과소 진료야?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잉 진료 자체를 맞불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잉 진료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은 거지, 과소 진료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과소 진료, 즉 치료를 할 게 있는데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과잉 진료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소 진료라는 것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한다든지 다른 걸로 한다든지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경제적 이득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치과 의사 입장이라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큰 이득을 얻지, 과소 진료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 진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임감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한다든지, 이 환자 미워, 아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과소 진료가 문제가 되겠고요. 또 구조적으로 볼 때는 돈 문제라면 이런 거죠. 보험에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수요를 하나를 더 하면 안 준다. 그래, 보험회사에서 안 주니까, 공단에서 안 주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소 어떤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과소 진료에 해당되겠죠. 이처럼 과소 진료라는 것은 어떤 라이어빌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죄송해요, 영어 발음이 나빠서. 어떤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성실한 그런 책임감의 의무에 관련돼 있다면, 오버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즉 과잉 진료라는 것은요, 사실은 크레덴스, 어떤 사기에 해당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라이어빌티는 책임감에 해당한다면 과잉 진료라는 것은 어떤 환자를 속이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즉 나의 의무를 못하는 거죠.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그런 걸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뭐 귀찮아서 안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과잉 진료라는 것은 미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지 말아도 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물론 언더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지만, 그런 언더 트리트먼트, 즉 과소 진료를 얘기하다 보면 정말 네스리 트리먼트, 정말 중요한 치료를 갖다 적정 진료라는 거, 필요한 치료를 한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ethical consideration, 좀 윤리적인 고민을 좀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잉 진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가소 진료도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가소 진료가 정말 환자들한테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게 가소 진료를 갖다가 걱정하시는 정도면 과잉 진료를 먼저 얘기하신 분이면 가소 진료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환자들이 과잉 진료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이 훨씬 많지, 과소 진료 할 거를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의사 중에 경제적 이득이 큰 과잉 진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내가 그냥 하기 싫어, 그냥 환자가 미워, 이래서 하는 과소 진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이분이 다른 치과에 가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 난 치료받고 싶은데 왜 이 사람은 가소 진료 아니야? 왜 안 해? 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씌우고 싶은데 왜 보험 같은 것 떼워?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면 다른 치과 가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잉 진료가 왜 문제냐면, 다른 치과 가더라도 명백하게 그게 과잉 진료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이 혼동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과잉 진료라는 것을 덮기 위해서 과소 진료를 꺼내지 말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 진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과잉 진료가 지금 더 크고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가소 진료에서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없다, 그런 건 없다, 과잉 진료는 오진이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건 오진한 식으로 과잉 진료를 마치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과소 진료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소 진료가 걱정이시라면 과잉 진료에 대해서 먼저 걱정해 주시고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충분히 가소 진료도 문제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논문은 벌써 이렇게 주석으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그 과소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면 정말 치과 의사로서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거죠. 거의 치료가 받을 게 없다는 분이 180군데를 갔더니 그 중에 50군데에서 무려 6개까지 부른 데도 있고, 그쵸? 2개, 3개는 뭐 기본이네요. 그쵸? 뭐 1개까지 우리 봐줍시다. 근데 이렇게 2개, 3개, 4개, 충분히 이렇게 많은 레인지, 저희 치과에서 보는 거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좀 돈이 다른 치과에 가서 좀 검진비가 또 들더라도, 그래서 2번 정도 이렇게 다른 세컨드 오피니언,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치과 선생님들 이거 되게 싫어하죠. 다른 치과에 가서 알아봐,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국 치과 임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진료에 대한 통계가 있냐고.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건 아닌데요. 자, 스위스 같은 곳도 28% 정도 과잉 진료라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28%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깨끗한 사람이 28%인데 과연 우리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 진료는 분명히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잉 진료가 뭐냐, 과잉 진료가 어딨어, 오버 트리트먼트가 어딨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버 트리트먼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상하질까지 충치가 진행되지 않은데도 치료하는 것, 그게 오버 트리트먼트입니다. 과소 진료 문제죠, 그것도. 하지만 과잉 진료에 대해서 말하신 다음에 그렇게 환자가 걱정스러우면 그때 과소 진료를 말씀하십시오. 환자를 걱정해서 가소 진료를 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건지. 자, 이 논문에서는 분명히 그 점에